오늘은 그래서 그 마음과 수제 치평 다음 내용으로 마음과 건강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이 옷도 필요하고, 또 먹고 마실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하루 종일 고생한 이 몸을, 피곤한 몸을 편안하게 쉴 그런 휴식처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식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그 생활은 분명히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의식주에 더불어서 더욱 필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건강의 문제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TV 프로그램만 봐도 단순히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하는 요리점이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재료와 건강한 재료를 써서 몸에 좋으면서 또 맛도 있는 이런 음식점을 소개하고 이런 좋은 음식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또는 이렇게 젊게 사는 비결과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국에 나갔더니 특히 또 요즘은 또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가 참 많대요. 힐링 명상, 힐링 요가. 하여튼 이렇게 힐링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되어 이렇게 끌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힐링이라는 것이 요즘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병든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비단 이런 특정한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도 그런 욕구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이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질병들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데 건강하게 못 살게 되는 것들은 병 때문에 그러잖아요. 병이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되는데, 그 병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구분해서 나눠보자면 영과 기와 질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질병을 얻게 되는 그 원인도 영과 기와 질, 영기질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나라는 존재를 이 영과 기와 질로서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영이라는 것은 만유의 어떤 그 본체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을, 나의 본체가 되는 것은 결국은 영혼 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상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리, 그러니까 이게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 몸을 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서로 다른 이것을 연결해주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제 혼이다, 그것으로 이야기했죠. 혼. 그래서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이것을 일러서 존혼, 생혼, 각혼이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성하는 이 영과 기와 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건강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상을 입는다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골절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이 상처가 생겨서 세균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 것은 영기질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몸에 육신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을 하려면은 이제 위생 같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특히 손이나 이런 데는
그 세균들이 많으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했을 때도 이렇게 손의 위생이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는 먹는 물 같은 데서 또 이렇게 감염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꼭 끓여서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몸을 튼튼하게, 근육이나 뼈를 이렇게 튼튼하게 단련을 하는 것도 그 예방에 그 중요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또는 이제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기운을 많이 사용해서 기가 허해진다든지, 또는 잘못된 자세나 아니면 과도한 긴장이 이렇게 계속된다든지 해서 이 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만성 피로나 또는 이제 좀 허약한 몸 또는 이 면역 체계 이상 등으로 이렇게 병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겼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질로 몸으로 나타난 그 병증으로 나오게 돼서 관찰은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바라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기의 단계에서 그 문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뭐 이제 예방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기공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또 태극권을 이걸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태극권 수련을 하기 전에는 제가 꼭 철마다 감기를 많이 앓았거든요. 그래서 꼭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한 수련한 지 19년 정도 되는데 태극권이랑 이 기공 수련을 오래 하고 난 다음부터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아팠던 적이 없어요. 중간에 이제 기체가 돼가지고 이 자선을 억지로 하다가 기체가 돼가지고 한번 그때 되게 고생을 했던 적은 있어도 그런 감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기적인 부분을 또 잘 다스리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병도 있습니다. 이 마음 수업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이것을 이제 7가지의 정서적인 마음이다 해서 이제 7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7정이 이 원인이 되어서 이 병이 된다. 이것은 이제 좀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한의라는 것이 또 서양의학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또 많이 또 효과를 발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정의 내용을 한번 책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다시 복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먼저 이 기쁨이 원인이 돼서 병이 나온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이긴 한데 이 기쁨도 과도하면은 병이 될 수 있다. 이 기쁨은 심장, 그러니까 heart랑 관계가 있는데요. 이 기쁨이 좋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이 마음 기운이 소모가 되어서 마음과 신경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허파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이게 좋은 것이 또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또 되어지기도 하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성냄은 이제 그 화를 내는 것은 이제 뭐랑 관계가 있을까요? 오장육부 중에서 이 간이랑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리버랑 관계가 있는데, 이 성냄이 과도하게 되면은 기가 이제 올라온 거 느껴지죠? 이거 화기가 확 오르잖아요. 기가 오르게 올라와서 이 혈액을 상하게 하고 또 음혈을 소모시켜서 간에 뜨거운 기운이 가득하게 한다고 합니다. 간을 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근심은 이 폐, 렁과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이 폐라는 것이 이제 기의 흐름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 폐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어서,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을 쉬는 증세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한숨을 이렇게 쉬고 하는 것들. 생각이 이렇게 많다. 생각이 또 너무 많으면 어디에 또 문제가 생기느냐? 비장,
이게 스플린이라고 그러죠. 비장, 지라, 지레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장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신 집중이나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 비장을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 아까 근심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슬픔도 이제 폐, 이 렁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슬픔이 과도하게 되면은 오장 기능이 손상이 되고 삼초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장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육부 중에 하나인데 이 상, 중, 하, 상초, 중초, 하초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기운을 주관하는 그 컨트롤 센터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기의 중심이 되어지는 기관이 상중하로 있는데 그것은 삼초라고 그래요. 이 삼초에 이제 영향을 주어서 결국 또 이제 기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기관에 손상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이 신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과도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람, 희노, 우사, 비공, 경 중에서 이 경, 놀라는 것인데 이 놀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자주 지속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정신과 기의 흐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감정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때에 어린 아이들 할 때도 자꾸 이렇게 막 자꾸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재밌다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개 정서적인 마음, 7정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이 한의에서는 이제 이것은 기적인 요소로 보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마음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에 그 그림을 그렸을 때 9식, 8식, 7식 했을 때 7식의 그 마음이 해당하는 부분이 기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기가 간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기공 수련하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기공 수련을 해보면 기공을 할 때 이렇게 손바닥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손바닥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손에 가면은 그 손에 기운이 가게 되고 기운이 가게 되면은 이제 혈액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손발이 예전에 굉장히 좀 찼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기공수련을 하고 나면 손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가게 되면 기가 가고 기에 따라서 이 질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굉장히 그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손 커지는 것도 그때 한번 해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한 2년째 되는 때 아주 옛날에 벌써 했었었는데 그것도 손도 이제 커져요. 진짜 손도 이렇게 한쪽이 커진다 하고 하면은 커져요. 손바닥이 커져요. 손이 일시적으로 안 믿네.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그러는 것들이 뭐 이게 뭐 어떤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라 혈류 흐름이 이제 그 좋아지니까 이게 우리 몸이 이런 나무로 돼 있다고 하면은 커질 수가 없죠. 죽은 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관절 마디마디가 이게 다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어떤 이제 플루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혈액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일시적으로 커져요. 커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커져요. 집중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이 동함에 따라서 이제 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동양의학적인 관점이긴 한데 서양의학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 신경성 해야죠. 신경성 소화불량, 그죠? 신경성 불면증, 이제 수면 장애 이게 하잖아요, 그죠? 신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오는 병을 그 따로 마음이라는 관념이 그렇게 의학에서는 따로 이렇게 두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신경의 원인이 돼서 온다. 근데 신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음작용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신경으로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만인가요? 이 알코올 중독 또는 니코틴 중독
이런 어떤 갖가지 의존성 중독 증세라든지 또는 이 비만과 같은 경우에도 비만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타고날 때부터 체질도 다르고 각자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후진국일수록 이런 몸의 육신에 해당하는 좀 질병이 좀 많은 것 같고,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이런 이 마음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병의 비중이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건 리서치는 안 해봤어요. 근데 성도님 어때요? 좀 그런가요? 그런 성향이 있나요? 좀 그런 경이 있어요? 네. 후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영양실조, 아니면 폐렴, 결핵, 뭐 소아마비, 아니면 뭐 마마, 천연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 뭐 결핵 같은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뭐 결핵 뭐 좀 치료받고 주사받고 약 먹으면 낫는 거지. 옛날에는 결핵은 사망 선고였거든요. 그거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 뭐가 더 무섭죠? 각종 성인병. 근데 이 성인병이라는 단어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뭐 이게 일본에서는 노인병이라고도 했대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해서 노인병이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노인병이 성인병이 되고 성인병이 요즘에는 유아 성인병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성인병이라는 명칭도 바뀌어졌대요. 뭘로 바뀐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인병이라고 요즘은 안 하고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런대요. 이건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덜트 디지즈라고 안 하고 라이프스타일 디지즈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성도님? 그런 단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이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뭐 이제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질병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동양의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론 어떤 외적인 요인에 좌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심적인 내용, 내 습관, 이 마음 작용에 굉장히 많은 의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인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간에 이 마음이 참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비록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이 병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기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게 결국 육신으로까지 병이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하는 단계에서는 또 우선순위는 달라지겠죠. 그 병의 깊이가, 육신의 병이 깊이가 커져서 이것이 뭐 암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럼 당연히 이것을 이제 질적인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 원인은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또는 어떤 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은 느껴지는데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이것은 또 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공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질 각 분야에서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어느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지를 봐서 우선순위는 따로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뭐 병에 걸려서 온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랬지, 여기서 마음 치료해라고는 안 했잖아요. 물론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마음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각 분야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연기질의 관점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봐서 그것을 또 우선순위를 둬서 잘 가꾸는데 좀 중점을 둬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병을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 살펴봤지만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에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어떠한 하여튼 이 연기질 중에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병을 얻었든지 간에 근데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을 해서 항생제를 뭐 한 달을 먹어야 된다. 뭐 한 2주를 먹어야 된다. 뭐 심각한 경우는 뭐 한 달씩도 먹는다고 그러대요. 그 정토님도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먹었나요? 하여튼 뭐 보통은 이제 한 일주일에서 이제 보름 정도씩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잘 챙겨 먹어야지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쉽게 생각하고 안 챙겨 먹으면은 또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또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큰 병일수록 마음이 다운되기가 쉽거든요. 걱정도 많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나 어쩌나 이런 그런 걱정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병을 더 키우거든요. 이것은 뭐 서양 의학을 한 그런 입장에서도 그 환자들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워낙 뭐 많은 임상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환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꼭 중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인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잘 아는 분인데 무릎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그 인공관절 요즘은 그 대체한 수술 많이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고민을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근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렵대요. 그게.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냐면은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래요. 수술해서 그걸 관절을 이렇게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상당히 좀 쉬운 편인데 문제는 재활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걷지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대요. 그때 수술하고 약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재활 치료를 해서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네요.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그걸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지 그 인공관절을 이렇게 삽입을 하더라도 더 나아지는데 그 재활 치료의 단계를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실제로 수술한 그것보다도 그 이후 과정. 그러니까 말을 억지로 물가에 끌고는 가도 그 물 먹는 건 누구 마음? 말 마음이잖아요. 억지로 그 재활 훈련 물론 옆에서 그걸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주고 억지로 끌어서 도움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힘이 없으면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술을 이렇게 성공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병을 낫게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마음. 누구나 원하는 건강한 삶과 바로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마음 공부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덧붙여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사족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은근히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갈게요. 비록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 병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혹여라도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 좌선의 공덕에 보면 이게 좌선을 오래오래 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 공덕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 맞나요? 네, 제 기억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이게 좌선을 오래오래 하면은 이게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는 것이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고 하는데 교우님들 중에서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냐고 그 좌선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은 그런 말은 이제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병고가 감소된다고 그랬지 병에 안 걸린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좌선 오래 하면 절대 병에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품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이 정해진 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이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나니라.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과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없애는 수는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숙세의 무거운 이 업장들을 이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여러 생에 받을 것을 이 생에 내가 마음에 힘이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마치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빚졌던 것들 그냥 뭐 매달 뭐 한 10만 원씩 갚을 수도 있지만은 뭐 이미 내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갚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힘이 있고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 다 그냥 몰아서 받는 거예요. 이 생에. 그러니까 그분이 아픈 것이 그렇게 수겁을 다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또는 그런 이제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그 정업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받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 공부심으로 그 공부 안 했으면은 중생심으로 봤을 때는 더 원망하고 그냥 하여튼 이것을 분심철로로 그냥 더 고통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고통을 이렇게 몸은 고통 아프지만은 마음은 괴롭지 않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법호가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화준 교무님이라고 젊은 교무님이에요.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저보다 한 살 많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는지 무슨 암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교무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한테도 말도 안 하고 당신이 이렇게 다 온병을, 혹시나 부모님이 원망하는 마음을 낼까 싶어서. 왜냐면 그분이 출가하기 전에도 굉장히 부모님이 밤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픈 와중에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속에서 하여튼 어떻게든 공부심으로 이겨내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이제 좌산 상사님 이제 인연이 있으셔서 상사님 오셔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아픈 중에서도 몸 일어나가지고 돌아가기 전날 그 암 걸리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그 법문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정신 챙겨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그 정업을 그렇게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다른 사람이 누가 아픈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만 우리는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든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를 할지언정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얕은 지식으로 혹여라도 그런 생각은 이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큰 업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나 자신을 살필 때에는 굉장히 이런 연기질을 관점으로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이것이 마음에서 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적인 것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또 육신에서 온 것인지 좀 잘 보고 한번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봉독한 교의품 34장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려있다고 그랬죠. 돈의 병, 원망의 병, 의지하려고만 하는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또 공익심 없는 병. 이러한 마음의 병이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챙기고 돌아본다면 이 마음을 건강히 지킴과 동시에 아울러서 이 육신의 건강도 잘 보존하면서 행복한 삶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주님들께서도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함께 공부하는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심축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